여러분, 미국이 지난 70년간 한국에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그것 드디어 열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일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가 발표됐죠. 그 안에 이런 문구가 박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미국이 핵 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나라는 전 세계 딱 하나, 1950년대 영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호주가 오커스 협정으로 두 번째가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며칠 전 세 번째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AP통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되어온 기술이다. 로이터는 한국을 핵잠수함 보유국에 합류시키는 극적인 조치라고 했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합의 그냥 술술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문서 하나 나오기까지 뒤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막판까지 이어진 채처리 싸움. 팩트시트가 나오기 직전까지 미국 내부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이 사람이 막판까지 결사 반대를 했어요. 무엇을요? 바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이 두 단어요. 이 문구들을 팩트시트에서 삭제하라. 러트닉이 요구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끝까지 어깃장을 놨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기술들은 핵무기 제조와 직결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선 핵 확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용 원전 시장에서 미국의 이익도 걸려 있고요. 그런데 11월 14일 발표된 최종 문서를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다 들어갔어요. 러트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들이 전부 박혔습니다. 2주간 지연된 발표. 그 뒤에는 이런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 승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핵잠수함이 뭐길래요?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차원이 다릅니다. 디젤 잠수함은 매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충전해야 해요. 그럼 들키죠. 반면 핵잠수함은요. 연료 교체 없이 수십 년간 무한 잠항이 가능합니다.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하고 있죠. 이걸 추적하려면 더 빠르고 오래 잠항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디젤 잠수함으론 한계가 명확해요. 그런데 핵잠수함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연료죠. 지금까지 한국은 이 연료를 만들 수도 채처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1974년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요. 박정희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자 미국이 칼을 빼든 겁니다. 그때부터 70년간 우리는 핵 주권을 잃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 합의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연료 조달 경로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했어요. 그리고 농축과 채처리 절차도 지지한다고 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지난 70년간 묶여있던 독세가 풀린 겁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핵연료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일본과 중국의 패닉.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이죠. 먼저 일본을 볼까요?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 신문이 일제히 이 소식을 일면에 띄웠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역대 정권에서 검토됐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이를 얻어냈지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중국을 자극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본인들이 제일 자극받은 거면서요. 일본 네티즌들 반응을 보세요. 야후 채팬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일본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도 트럼프에게 요청해야 한다.
미국이 핵 기술을 공유한 나라는 영국과 호주뿐인데 여기서 포인트 잡으셨죠?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중국이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자기네보다 먼저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된 것, 그게 충격인 겁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10월 취임하자마자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잠수함 보유를 공식화했어요. 사실상 핵잠수함 추진 선언이죠. 고이즈미 방위상도 주변 나라는 모두 원자력 잠수함을 가진다며 은근히 압박하고 있고요. 왜 이럴까요?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보다 37년 앞서서요. 그동안 일본은 플루토늄을 47톤이나 비축했어요. 핵무기 6,000발 분량입니다. 기술력도 자본도 모든 게 준비돼 있죠. 그런데 한국이 먼저 미국의 승인을 받아버렸어요. 일본 입장에선 우리가 더 먼저인데 왜 한국만? 이런 심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코자쿠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와 안정. 북한은 이미 핵잠수함 개발을 공언했고 중국은 12척의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디젤 잠수함에 의존하라고요? 이게 평화입니까?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 안보 의존과 중국 경제 상호 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왔지만 그 균형은 사실상 끝났다. 한국이 미국 안보 체계에 더 깊이 통합되는 조치라는 거죠. 맞습니다. 균형은 끝났어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가요?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중국은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일본은 재무장에 나서는 판에 우리만 손 놓고 있으라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번 합의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지속된 불평등 조약의 종말입니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시도 이후 미국은 한국의 핵 프로그램을 철저히 통제해왔어요.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은 해체됐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인력 80%가 감원됐습니다. 농축과 채처리 시설도 전부 폐쇄됐죠. 이게 핵주권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국제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됐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어요.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방어비를 더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497조 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내밀었습니다.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 거대한 경제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 수십 년 수건이던 핵심 안보 자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완벽했어요. 호주가 오커스로 핵잠수함을 확보했고 일본마저 추진을 공식화한 마당에 한국만 빠질 수 없죠. 오히려 우리도 때가 됐다는 논리를 펼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이번 합의는 한국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어자가 아닙니다. 동북아 안보 판도를 설계하는 플레이어가 됐어요. 일본은 긴장하고 중국은 경계하고 미국은 인정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핵잠수함 4척을 실전 배치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릴 거예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필요하고 건조 장소와 연료 확보 문제도 협의해야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미국의 승인이라는 결정적 한 방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러트닉이 안 된다고 퍼텄던 그 문구들이 지금은 공식 문서에 박혀 있습니다. 70년간 한국에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그것이 드디어 열렸어요. 이게 바로 2025년 11월 14일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때로 조용히 쓰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